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거예요.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소득세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사업소득이 일부 있어서 나중에 그 둘을 합쳐갖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 신고 의무가 남아있겠죠.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페이닥터를 하시다가 퇴사하고 개원을 한 경우 1월에서 10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고 11월, 12월에는 내가 개원을 해서 사업소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급조서 제출이라고 하는 이 연말정산으로 모든 의무가 끝난 게 아니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갖고 연간 세금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10월에 퇴사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게 실제로는 지급명세서 1년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라고 해서 해당 병의원에서 국세청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1,500만 명 이상의 개별 근로자가 자기의 소득을 일일이 신고한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대표 원장님이 직접 모든 자기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내역을 전부 다 신고를 해요. 근데 그렇게 신고를 할 때 여기에 부양가족 몇 명 있고 나는 뭐 카드를 얼마 썼고 이런 소득공제 자료를 같이 첨가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제출을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득공제 자료까지 제출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서 근로자 개인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뭐 카드는 얼마를 썼고 소득공제 자료는 얼마가 있다 라는 것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한 다음에 신고를 하면 훨씬 더 간결하고 근로자들도 신고 의무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모든 납부 의무가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근데 페이닥터 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따로 해야 돼요. 아까처럼 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때 연말정산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꺼번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같은 소득공제를 전부 다 첨부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에서 10월까지의 근로소득과 11월, 12월의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을 같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 더 생각하실 게 기존 원장님한테 그 안문 정산 내역서를 보내서 청구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페이닥터 분은 거의 99%가 다 네트제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월급을 1,200만 원, 1,400만 원 받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이 나오든 아니면 환급을 받든 간에 그거는 근로자 개인, 페이닥터 개인하고는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10월 달에 퇴사한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여기 한 병원에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로소득은 10월까지, 11, 12는 사업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금을 정산하냐면 분명히 근로소득 때문에 더 나온 세금이 있을 거예요. 합산하다 보면 누진세라서 세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서만 해주는 소득공제가 달라요. 그리고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근로세액공제가 있고 이 뭐 고용증대라든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세액공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기납부세액도 다르죠. 내가 페이닥터 할 때는 병원에서 계속 기납부세액을 납부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소득에서는 특별한 납부세액은 없을 거고 우리가 공단에 청구하면 3.3% 띄고 주거든요. 한 그 정도 수준의 기납부세액을 잡힐 거예요. 기납부세액을 각각의 귀속별로 빼고 남은 금액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안분 정산 내역서를 기존 원장님한테 보내면 기존 원장님이 돈을 이제 계좌 이체를 해주세요. 저희가 세무대리 하면서 기존 원장님이 이체를 안 해주신 경우는 제가 한 14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어요. 그거는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어서 지금 다른 뭐 송사가 걸려 있거나 뭐 이런 경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줄 돈 주는 거고. 근데 간혹가다 요번에도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서 근무하다가 나간 페이닥터 원장님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동전근무지 병원 소득과 현재 근무하는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 하다 보니 세금이 많이 나왔대요. 근데 안문정산 내역서를 보내준 걸 봤더니 추가 납부세액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우리한테 내라는 거예요. 거의 한 6개월 있고 저쪽에 6개월 있으면 반반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딱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셨다 그러면 소득세가 어떻게 되냐면 매달 그 병원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을 그 산출하는 근거가 간이세액표인데 이 간이세액표는 이 월급이 1년 동안 이 사람이 12달을 풀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진세, 세율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그 결정된 세율에서 세금을 산출한 다음에 나누기 11을 한 게 그 간이세액표의 세금이에요. 이렇게 내고 있다가
갑자기 6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세금이 재정산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1년 수입이 이 6개월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재정산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놓은 세금이 있는데 그러면 세율이 구간이 낮아지니까 재계산한 다음에 나머지가 환급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병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왜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나한테 내라 그러고 지금 현재 다니는 병원이 200만 원만 부담한다 그래? 라고 하지만 기납부세액이 달라서 그래요. 6월까지 근무했던 이 페이닥터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많이 납부해 주지 않았어요. 6월 퇴사할 때 이 병원으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800을 청구한다 그래도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기납부세액이 적어서 있을 거예요. 원장 입장에서는 해주시는 거지만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근로소득과 두 번째 근로소득이 합산되는 경우고 첫 번째 근로소득과 두 번째의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경우도 동일하겠죠. 그 경우에도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월에서 10월까지 근무했던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가 나왔고 나의 사업소득 때문에 세금이 얼마 나왔다 그래서 내 총 세금이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게 근로소득분이 얼마니 주십시오라고 안분 내역서를 보내야 돼요. 그거는 원장님이 작성하시긴 힘들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한 다음에 종전근무지의 세무대리인한테 전달을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분들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매년 요청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이게 맞는 계산인지 아닌 계산인지 해당 대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일주일 내로는 거의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합쳐서 납부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